안녕하세요. 이석인의 와인 탐구 이석인입니다. 부르고뉴 와인이 품은 교양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 시리즈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점은 부르고뉴 와인은 지금 당장 마시지 않더라도 관련한 이야기나 인물들, 또 배경들을 알아두면 분명 멋진 교양과 지적인 자산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교양을 한껏 끌어올려줄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부르고뉴 피노누아가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서로 다른 이질적인 두 가지의 얼굴들이에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낭만적인 연인의 와인, 그리고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날아가 심지어 달 속에 흔적을 남긴 와인입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함께 시작해 보시죠. 부르고뉴의 피노누아 와인은 보통 아주 우아하고 섬세하고 향으로 마시는 와인으로 표현이 되곤 하죠. 그런 피노누아의 낭만적인 속성을 가장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와인. 혹시 어떤 와인인지 아실까요? 바로 샹벌뮤지니 마을의 와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아주 탄탄하고 남성적이면서도 힘이 있는 나폴레옹의 와인, 주브리 샹베르탱 기억하시나요? 주브리 샹베르탱이 부르고뉴 피노누아가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강건하고 힘있는 그런 버전이라면 바로 연마을인 샹벌 뮤지니는 피노누아가 표현해낼 수 있는 최고의 우아함과 여성적인 매력을 자랑하는 부르고뉴의 여왕입니다. 주브리 샹베르탱의 타닌은 이렇게 두툼하고 탄탄한, 말하자면 이렇게 최고급 스웨이드나 가죽 소재의 좀 이렇게 각이 잡힌 그런 겨울 코트 같다면요. 샹블 뮤즈니는 정말 최고급 실크로 만든 슬립 드레스처럼 혀 끝에서 이렇게 사라락 미끄러지듯이 흘러간다라고 묘사되고는 해요. 개인적으로도 샹블 뮤지니를 마시면 꼭 뭔가 아름다운 발레 공연 한 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플룻 연주 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마치 무중력 상태에서 듣는 정말 매끄럽고 아름다운 플룻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프랑스의 저명한 역사학자죠. 가스통 루프넬은 창벌 뮤진을 두고 마치 실크와 레이스로 지은 옷을 입은 것 같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벨벳 바지를 입고 목구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느낌이다라는 파격적인 찬사를 남긴 것으로 유명해요. 이 표현 얼핏 들으면 되게 파격적이고 신성모독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저도 처음 듣고 약간 뭐 이런 표현이? 놀랍게도 프랑스의 아주 오래된 관용구랍니다. C'est le petit Jésus en culotte de velours 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에서 아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완벽하면서 성스러운 그런 존재를 상징한다고 해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부드러운 와인을 마셨을 때, 아니면 그런 음식을 마셨을 때 이거는 정말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 천상의 맛이다 라는 식의 표현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시골 농부들이나 서민들이 사용하던 굉장히 오래된 투박하고 장난스러운 민간의 관용어구였는데요. 가스통 루프넬이 샹벌 뮤지니 와인을 극찬하는 데 사용하면서 이제 미식 표현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낭만적인 샹벌 뮤지니의 매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전설적인 포도밭이 있어요. 샹벌 뮤지니의 프리미에크리 포도밭이고요. Les Amoureurs라는 포도밭입니다. 프랑스어로 연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안 그래도 로맨틱한 샹블 뮤지니의 이름까지 연인들이라는 포도밭이라니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혹시 만화 신의 물방울 기억하시나요? 한국에 엄청난 붐이 일었던 시기에 이 책을 접하셨다면 적어도 저와 비슷한 세대이시거나 아마 좀 더 선배님이실 것 같은데요. 주인공 시즈쿠가 12병의 위대한 와인을 찾아 헤맬 때 그 첫 번째 와인이 바로 이 레자미 와인이었습니다. 만화에서 시즈쿠가 이 와인을 마시고 아름다운 숲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의 모습 같다. 안개 낀 숲속에서 노니는 두 마리의 나비 같다. 라고 묘사를 했죠. 저도 만약에 이 신의 물방울의 방식으로 연인이라는 키워드로 이 두 마을의 와인을 묘사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먼저 주브리 샹베르텍은 자크루이 다비드의 명화 나폴레옹의 대관식이 떠오르는데요.
화려하고 엄숙한 노트르담 성당이라는 공간에서 황제 나폴레옹과 또 기품 있는 조세핀이 대관을 받는 아주 완벽하고 공식적인 모습의 한 쌍이죠. 반면에 샹폴 뮤진이 와인을 떠올린다면요. 저는 이제 피에르 오기스트 코트 작품들을 가져왔어요. 마치 어떤 뭐 왕관의 무게나 세상 속의 이름이나 관계성 뭐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실크드레스처럼 샤라라 사라지고 뭔가 둘만의 비밀 정원에서 맨발로 자유롭게 뛰노는 그런 낭만적인 연인들의 모습이 떠오른달까요? 그리고 그 화풍은 여전히 우아한 채로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와인을 마시고 그런 게 떠오른다고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아무튼 저는 그렇고요. 저도 예전에 신의 물방울 읽을 때 '아 뭐라는 거야. 뭐 이런 게 떠오른다는 거야.'라고 비웃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반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지금까지의 이 환상이 바사삭 깨지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어요. 포도밭에 어떤 낭만적인 이야기와 사연이 있을 것만 같지만 사실 포도밭 일을 힘들게 하던 농부들의 짓궂은 농담에서 시작된 이름이라고 해요. 이 밭은 특유의 찰진 점토질 토양 때문에 비가 오고 나면 진흙이 장화 밑창에 귀신같이 달라붙어서 도저히 떨어지질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밭일을 하던 농부들이 이제 흙을 털어내면서 이 밭의 흙은 꼭 헤어지기 싫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연인 같네 라고 투덜대던 게 그대로 밭 이름이 되어버린 거라고 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괜히 말씀드린 것 같죠? 하지만 실은 이게 바로 인생이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이제 우주복으로 갈아입을 시간이에요. 부르고뉴 마을 뉘생조르주로 갈 건데요. 이 마을은 17세기 말에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던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의 주치의가 매일 뉘생조르주 와인을 한 잔씩 마시라고 처방을 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정확히 그 의사가 왜 뉘생조르주 와인을 콕 집어 말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요. 그러면서 점차 프랑스 귀족들 사이에서는 뉘생졸지 와인이 기운을 돋우는 명약으로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명약은 지구를 넘어 저 우주로까지, 달까지 날아갔답니다.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말이에요. 그 시작은 1869년 프랑스 작가 쥘 베른이 쓴 SF 소설 달나라 탐험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니 1869년에 무슨 SF 소설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현대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거대한 포탄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달로 이렇게 쏘아 올려지거든요.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최신 과학적인 지식들에 충실한 그런 소설이었어요. 이 소설을 보면 우주에서 와인을 마시는 장면이 두 번 나와요. 그리고 둘 다 부르고뉴 와인이었답니다. 특별히 이제 위성의 궤도에 막 진입했을 때 그 역사적인 순간, 무중력 상태에서 맞이한 첫 아침 식사에 축배로 마신 와인이 바로 뉘생 조르주 와인이었답니다. 기운을 돋우는 명약으로 통했기 때문에 뉘생 조르주 와인을 이제 작가가 쓴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단순히 줄베른 본인이 뉘생 조르주 와인을 제일 좋아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사실 한국어 번역본에는 그냥 부르고뉴산 와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던데요. 프랑스어 원어를 보면 부띠에 드 누이라고 해서 누이 와인을 땄다라고 고유 명사가 적혀 있어요. 당시만 해도 이제 마을 이름이 뉘생 조르주가 아니라 그냥 누이라고 불렸었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소설 이야기죠. 그런데 약 100년이 흐른 1971년 이 소설이 실화가 됩니다. 실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5호의 사령관 데이비 스콧이 줄 베른의 엄청난 팬이었다고 해요. 아마도 그의 소설을 읽으면서 달나라 탐험에 대한 꿈을 키웠겠죠. 데이비 스컷은 그래서 달 표면에 도착해서 분화구 중 하나를 줄 베른의 소설 속 와인인 생조르주라고 명명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제 정말 나사, 미 항공우주국의 공식 달 지도에 부르고뉴 와인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사실 데이비 스콧 일행은 달로 떠나기 전에 와인을 선물 받았어요. 뉘생조르주 마을 포도 재배자 조합에서 특별하게 만든 마을급 와인이었는데요.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말 그대로 지구달 떼흑을린 1969년 빈티지였어요. 마을에서는 이제 이 쥘베른 소설의 팬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와인을 정말 실제로 달에 가져가 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와인병을, 그죠? 와인을 우주선에 실을 수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비행사들이 낸 아이디어는 와인의 라벨만 떼어서 달에 가지고 다녀오는 것이었어요.
사실 르생조르주 마을에는 이제 그랑크리 포도밭이 사실 하나도 없고요. 게다가 이제 양옆으로 막 으리으리한 마을들 사이에 이제 끼어 있어 가지고 평가를 약간 낮게 받는 좀 그런 부분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 달나라 이야기를 떠올리면요. 르생조르주 와인을 마시면 이렇게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어쩐지 밤하늘에 떠 있는 그런 달도 다르게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 소설가 줄 베른이 100년 후에 정말 자신이 쓴 소설을 읽고 자란 한 아이가 커서 정말 우주 비행사가 되어 달에 여행을 가고, 그리고 그 달 분화구에 자신이 쓴 소설 속 와인의 이름이 새겨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글이든 음악이든 뭐 미술 작품이든 창작물은 사실 창작자의 손을 떠나면 그 이후에 그 창작물이 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여행을 하고 또 어떤 느낌과 뭐 영감을 주면서 상호작용을 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영감을 어디선가 주고 있기만을 바랄 뿐이겠죠. 그런 점에서 줄베르는 자신의 창작물이 이렇게 엄청난 영감을 세상에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너무 행복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부르고뉴 와인 한 병에는 정말이지 이런 모든 낭만과 우주의 스케일이 다 담겨 있네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교양을 가득 채워줄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